여기 업성 유적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그리고 뒤로는 뭐 그냥 농촌, 중국의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 이곳이 업성의 궁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업성은 위진남북교 시대에 정말 최고의 인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업성을 점령했다 하면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자는 업성을 도읍으로 삼거나 업성을 도읍으로 삼을까? 왜냐? 이 업성이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 여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업성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부류. 왜냐? 이 업성이 바로 왕조 대업의 기틀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업성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는데, 지금 이 보고 계신 이곳이 철저히 파괴된 업성의 궁성, 궁전이 있던 곳이었고요. 이 곳곳에는 기와 파편과 뭐 궁전에 쓰였던 그런 벽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업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 때 그 업성은 북성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바로 이곳은 남성의 궁궐이 있던 곳이었고요. 북위가 동이랑 서위로 갈리면서 동이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고환은 업성을 도읍으로 삼고서는 낙양의 약 40만 호의 인구를 바로 이곳 업성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 40만 호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성 남쪽에 새로운 성을 중추시키는데, 그게 바로 업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업남성 궁전을 새로 짓는데 이 낙양성의 궁궐을 헐어버리면서 바로 이곳에 궁전을 새로 짓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요. 오늘은 이 업남성 궁궐터를 시작으로 해서 북성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시대 업성 하면 뭐겠어요? 바로 동작대 3대잖아요. 이 3대 유적지, 그리고 위나라 때 궁궐이 있던 곳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궁궐터에서 출토된 그 유물과 사진들을, 이게 업성의 평면도인데 지금 업성 남쪽 궁성 바로 이곳에 제가 있는 거고, 이곳에서 북성 바로 삼국지 시대 때 업성이었던 이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성의 서북쪽 바로 여기에 동작대가 바로 이곳에 있었고, 궁성은 바로 이 북성의 북쪽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저 앞에 장수가 흘렀고, 그 바로 건너 업성, 그냥 이제부터 북성 남성으로 안 하고 그냥 업성이라고 할게요. 그 업성, 삼국지 시대 업성이 바로 저 건너에 있었습니다. 이곳 곳곳에서 업성 유적이라 써있는 이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장하대교, 바로 여기가 업성을 땅속에 가라앉히게 한 주범인 장하가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물줄기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저기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저기 보이시는 사람은 그냥 장하에서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업성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그 장하였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업진촌, 여기 마을 이름이 업성촌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업성 남쪽에는 총 3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동양문, 중양문, 강양문인데 그중 동양문이 가장 화려했다고 합니다. 총 5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이 지면에서부터
30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봉과 금왕으로 머리상을 장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곳이 동양문이 있었던 그 터인데 지금은 이런 버려진 공장만 남아 있습니다. 업성 징계. 이제 제가 업성에 들어온 겁니다. 장하 3대교. 그러니까 동작대 그 3대가 있는 바로 그 마을의 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또 큰 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것 봐. 업성의 규모는 남북 1.7km, 동서 2.4에서 2.6km 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규모입니다. 양콰이 얼, 是吗? 아, 谢谢. 바나나 2개 샀어요. 조위고진. 여기를 기준으로 남쪽은 업진촌, 북쪽은 마을 이름이 3대촌입니다. 단가행. 조조가 쓴 시입니다. 스를 마주보면 노래하네. 인생은 얼마나 되겠는가. 금봉루. 3대 중 하나인 금봉대의 이름을 따서 금봉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성 유적지는 시즌1에서도 이미 한번 왔던 곳이긴 한데, 그때 워낙 정신없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기를 결정을 했고, 3년 전에는 이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 您好, 门票1张.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업성 유적지입니다. 삼국의 옛 땅이자 육조 고도였다. 그 측에도 업성 유적이라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3대의 일부분이었을 뭐 기둥 받침대라든가, 여기에는 아마 용 모양의 그 얼굴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대가리가 잘라져 나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금봉대. 유일하게 남아있는 3대 중 하나인 금봉대의 모습입니다. 금봉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씨 3부자 조조, 조비, 조식이 바로 이곳에 올라서 화려한 업성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을 겁니다. 아니, 3년 전과는 다르게 여기를 새롭게 단장을 했나봐요. 동작산대는 조조가 한나라 마을 건한영간에 지었는데 16국 동이 북제 시기에 계속해서 중축하고 확장하며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16국 시대 때 이 업성은 후조, 여미, 전현 이 세 개의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업성과 동작 3대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 이건 기화인데 대조 만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조를 말하는 거예요. 금봉대에서 바라본 업성의 모습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보이십니까? 동작대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작대가 있었을 그 형태만 남아 있고요. 이 조조가 만든 업성과 3대는
처진말 파랗게 난 때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급상이 성륵과 함께 이 업성을 점령하면서 불을 태웠는데 그 불길이 열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3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조조가 만든 업성가 3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후조의 성륵이 조조가 만들었던 이 업성가 3대 터에 그대로 재건을 하는데 그 모습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작루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1.5척에 그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이 120개 있었는데 방에는 여자 감옥과 기녀가 있었고 침대 위에는 가늘고 고든 여자가 30명, 침대 아래에는 30명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물과 양식을 쌓아두었고 이곳에 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성스러운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호는 모든 공식 문서를 여자로 하여금 전달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했고, 또 항우와 밖으로 나갈 때는 여자 기병들이 황금 띠를 메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조의 석호는 제가 역사상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 중 정근동 보저우에 조조가 만든 지하 웅병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용도로 만든 업성의 지하 웅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근동은 서쪽에 6km 떨어져 있는 강무성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궁봉대 유적입니다. 원래 이름은 금호대였습니다. 석호가 3대를 재건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금봉대로 바꿨어요. 거의 1800년 이상 된 그 유적지를 보고 계십니다. 동작대 터로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지만 이곳은 동작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금호대와 제가 올라와 있는 여기 동작대 터, 그 다음에 빙정대까지 서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다리는 접었다가 펼 수가 있는데 그 다리를 폈을 때의 모습은 마치 무지개와 같았다고 합니다. 또 석호가 만든 그 3대의 모습은 마치 아방궁과 같았고, 그리고 멀리 60에서 70리 밖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신선이 사는 곳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빙정대와 동작대 그 터 중간, 그리고 저 끝으로는 금호대가 보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업성 3대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말 건한문학을 코피었듯이 이 3대에 올라서 실을 읊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냐, 아니면 석고처럼 정말 화려한 날들을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냐. 근데 이 3대의 목적은 정말 뚜렷합니다. 사서에서도 적혀져 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용도였습니다. 양식 창고, 뭐 소금 창고를 두었다고 하고, 또는 불에 타지 않는 성목 같은 것도 이 빙정대 밑에 보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양성에도 이 업성 3대와 거의 같은 목적으로 건설된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용성입니다. 업성 3대 유적지 구경은 잘 했고요. 또 업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무엇이 볼 게 있는지 업성 박물관입니다. 여기 이 흐르는 이 물은 마치 동작대를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동작대 밑에는 장명구라는 그 물줄기가 흘렀는데, 와, 이거는 업남성과 북성의 모형입니다. 업남성의 정문이 주명문인데 그렇게 그 모습이 화려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했을 이 도시가 지금은 업성 3대는 이렇게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작대 맞은편에는 동작원이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문창전, 여기가 바로 업성의 궁전이었습니다.
저와 업성, 북성, 남성 성벽의 매복, 비밀 통로라고 합니다. 별부사마 인장, 위진시대 귀족들의 생활을 복원을 해놓은 거랍니다. 업성 유적지 박물관은 잘 보고 나왔고요. 이 박물관 맞은편 바로 이쪽이 조조가 만든 그 업성에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진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드론이 날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업성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와 북이 다음으로 북주와 북제가 서로 대립했는데, 북주의 무제 의문홍이 577년에 업성을 함락시키면서 북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업성의 궁전을 전부 헐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580년 상주총관 을지영이 당시 대세였던 양견한테 대항하자 양견과 위호가는 을지영의 본거지인 업성을 공격했고, 업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면서 업성은 중국 지도에서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고, 인근에 흐르는 장수가 계속해서 범람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성 유적지 잘 둘러봤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양의 번화한 모습을 보니까 업성은 그리 됐는데 완다 광장입니다. 여기 뭐 피자도 있고 버거킹도 있어요. 여기 완다 광장에서 먹을 건 아니고 연탄 불고기인가? 저게? 여기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배를 꽉 태우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후식 먹을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후식은 바로 이겁니다. 네하. 됐어요. 사실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한 2-3일 이걸 먹고 기적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먹고 있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라반. 니하, 니면하. 제가 묵고 있는 방이에요. 가격은 11,000원. 괜찮습니다. 3,363보 22.9km.